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넌 그렇게 돈 많은 집안 딸이면서 나한테 돈 한 푼 안 쓰니? 시어머니가 이리 말하길래 남편놈에게 준 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는 돈 줘봤자 소용없다고 했는데요. 용돈이랑 선물을 싹 다 끊어버린 것도 모자라 남편 아파트와 재산까지 싹 다 제 걸로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전국 며느리 중에서 참교육을 제일 시원하게 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때문에 남편놈과 겨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들은 결혼해서 명절 기간이 제일 걱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신 챙기는 게 참 힘들었어요. 양가 부모님 생일이 몰려있기에 그 기간에 돈 나가는 것도 많았고 어쩔 때는 생신 챙기려고 1년짜리 적금이라도 들어야 하나 걱정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시모랑 친정엄마 생신이 2주 차이로 붙어 있어서 그랬죠. 그것도 모자라 친정아빠와 시아버님 칠순잔치도 문제였어요. 두 분이 동갑이셔서 칠순잔치도 같은 해에 해야 했거든요. 4년 전에 친정아빠 칠순이 돌아오던 해에 시모가 1월 1일부터 전화를 해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뚝 끊는 거 있죠? 올해 너희 시아버지 칠수는 번잡하게 잔치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 너도 명심하거라. 너네 집안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괜히 했다가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행여나 친정아빠 칠순잔치에 돈 나갈까봐 별수를 다 쓰더라고요. 저도 양가에 큰 돈 나갈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도 칠순잔치는 하지 말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셨죠. 친정아빠 생신이 시아버지보다 더 빨라서 저희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식사만 했어요. 외식도 안 하고 집에서 먹었는데 시모는 이때 일이 생각 안 나나 봐요.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시모 칠순날이 다가오는 순간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이번 칠순 때 500만 원짜리 해외여행 상품 있던데 그거 사주라. 그거 아니면 안마 의자 어때? 침대도 비싼 걸로 바꿔보고 싶은데 네가 사줄 수 있는 걸로 사줘라.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칠순잔치 생략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리 말하더군요. 너희 시아버지 칠수만 하지 말자고 했지. 내 칠수는 언제 생략하자고 했니? 우리 그이가 챙기기 싫다고 하길래 내가 하지 말자고 한 거다. 시모 칠수는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빠 칠순도 못 챙겼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네가 안 챙긴 거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챙기지 말라고 했어? 지가 불효해놓고 나한테 적반하장이네.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구니까 못 들은 척 제 이야기만 했어요. 사달라고 말씀 주신 거 전부 다 못 사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한 것처럼 간단하게 집에서 식사만 해요. 시모가 눈을 부라리든 말든 할 말 다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생신상 준비할 식재료만 주문하니까 열받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한테 다른 건 없냐, 준비 안 하냐, 식당 예약 같은 것도 안 하냐고 닥달하길래 앵무새처럼 안 해요, 안 해요 만 했거든요. 그때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아요. 시어머니 칠순날이 돼서 남편과 함께 아침부터 시댁에 찾아갔어요. 문 앞에 택배바스가 있어서 가지고 들어가니 어머님이 절 보지도 않고 택배만 획 가져가시더라고요. 식탁에서 택배를 열어보시길래 슬쩍 봤더니 선물용으로 고등어 15마리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택배 중에 제가 주문한 식재료도 있어서 요리하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불쑥 저를 밀어내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아파서 악소리를 지르는데도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해두었던 조기를 꺼내더니 제 앞에 턱 내려놓으셨어요. 고등어 2마리랑 조기 1마리 구워라. 밥 해줄 필요 없어. 식재료 가져온 거 다 넣어놔라. 제가 준비한 미역국, LA 갈비, 잡채 모두 안 먹는다고 하셨어요. 식재료야 다시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어머님이 안 먹는다니 땡큐죠. 알겠다고 말하고 고등어 2마리랑 조기 1마리를 구웠는데요. 구우면 구울수록 조기 상태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비릿한 냄새도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산산조각 나는 게 이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조기가 1년 전에도 냉동실에 있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조기가 이상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새 상을 다 차렸는지 저한테 비키라고 했어요. 웬일로 어머님이 조기를 알아서 처리하고 생선을 그릇에 담는 것 같길래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고등어 한 마리는 시모 앞에, 다른 한 마리는 남편 앞에 가 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조기는 버리지도 않고 제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역시나 먹어봤더니 너무 비려서 못 먹었죠. 그래서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니까 시모가 썩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가 웃으면서 말을 걸었는데요. 왜 그렇게 보세요? 먹고 싶으세요? 어머님 다 드세요. 이러면서 냄새나는 조기를 크게 떠올린 다음에 어머님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시모가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애교를 떨어버렸죠. 어머님, 며느리 팔 빠져요. 제가 준 거라서 안 먹는 거예요? 아들이 준 것만 먹고 며느리가 준 거는 안 먹게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제발 먹어주세요. 네? 제가 시어머니 입 앞까지 젓가락을 가져다 대다 못해 입술을 콕콕 찔러댔어요. 냄새나는 조기랑 입맞춤을 하게 된 시모가 결국 조기를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냄새가 역했는지 입에 넣자마자 뱉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조기에 관심을 가지며 이상하냐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러더니 헛구역질을 하면서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해야지. 뭐 이런 걸 먹고 앉아있어? 당신도 참 답답하다. 아유, 가서 고등어 하나 더 구워서 먹어. 남편이 이러길래 전 꿋꿋하게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어요. 시모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조기를 푹 떠서 남편 입가에 가져다 댔죠. 집요하게 똑똑 노크를 하니 남편도 결국 먹어봤어요. 그리고 몇 초 뒤에 급하게 뱉어내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먹었어? 이렇게 이상한데 왜 먹으라고 주는 거야? 당신 사이코야? 시어머니랑 똑같은 얼굴로 뱉고 심한 말을 해대길래 상한 조기보다 더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고등어를 빼앗아서 먹었죠. 남편이 뭐라 하길래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세상 다산 불려시처럼 굴고 악독하게 구냐고요? 시어머니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굴이 제철이라면서 가져왔다고 시댁으로 부르길래 엄청 신나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주고 남편한테만 줬어요. 남편이란 놈은 저 안 챙기고 코 박고 굴먹기 바빴죠. 30분이 지난 후에야 남편이 배부르다고 우리 와이프 줘도 아니고 제 주래요. 전 꿋꿋하게 웃으며 콧소리를 냈죠. 어머님, 저도 주세요. 누가 보면 며느리 차별하는 줄 알겠어요. 어머님 그런 분 아니신데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남편만 주지 말고. 제가 아기새처럼 입을 쩍 벌리니까 시모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넌 시부모한테 돈 쓰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얻어먹는 건 징글맞게도 좋아하는구나.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거 아니니까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 앞에 있던 맛있는 반찬을 남편 쪽으로 옮겨주려고 했어요.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젓가락으로 탁 하고 막아버렸는데요. 제 표정을 살벌했겠지만 말투만큼은 온 힘을 다해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입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남편 입만 입인 줄 안돼요. 굴은 여자한테 좋은 거 아닌가? 왜 남편만 주고 저는 안 줘요? 어머님은 또 저런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저는 굴하지 않고 남편에게 애교를 떨며 하고 입을 벌렸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헛웃음을 지었고요. 시모의 괴롭힘에 전혀 굴하지 않는다는 듯 저는 애교를 과하게 떨어댔죠. 얼른 먹여줘. 침 고이잖아. 우리 여보가 주는 굴 먹고 싶어요. 남편이 거의 입막음하듯이 굴을 줘버리니까 시모가 눈을 부라렸어요. 그럴수록 계속 먹여달라고 했더니 시모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굴을 접시에 조금 덜더니 제 앞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어요. 옛다 먹어라. 요즘 따라 뭐만 하면 애교 떨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예전에는 얌전하더니 왜 저러는지 몰라. 얘 약 먹었나 검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빈정대길래 제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심장 떨어지겠어요. 살살 놓으세요. 우리 그이도 놀랐잖아요. 그치 여보? 나 괜찮으니까 얼른 먹어. 제가 남편 얼굴도 쓰담쓰담하고 막 호흡을 가다듬은 척 오버액션을 하니까 약올라 하더라고요. 눈치 없는 척 굴도 맛있게 먹어놓고 더 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무래도 칠순대 일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통 며느리 같지 않으니 아주 열받아 했죠. 심호뿐만 아니라 눈치 없고 철없는 것도 모자라 양심까지 없는 남편도 문제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용돈을 많이 주거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받는 용돈이 없는데 친정에 갈 때마다 주려고 하길래 말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리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대놓고 줘야지 이서방이 네 편 들 거 아냐. 안 그래도 사부인이 자꾸 괴롭힌다며. 이서방이 중간다리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결혼생활 오래간다. 할머니도 엄마한테 이렇게 해줬다면서 걱정 말래요. 그런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제 편 들어줄 놈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그렇게 용돈을 받아가면서 뭐라도 사가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늘 엄마한테 미안해서 한우나 비싼 과일 세트를 사갔어요. 저번 달에도 사가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당신 돈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처가 갈 때마다 그렇게 비싼 걸 사가려고 하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 준지 알아? 그거 다 당신이 내 편 들어달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당신이 내 편 들어둔 적 있어? 어머님이 잘못해도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그것뿐이야? 시어머니는 나한테 한 푼도 안 주셨거든? 나는 당신한테 그 돈 달라고 생활비로 쓰자고 한 적도 없으니까 조용히 해. 잔말 말고 짐이나 들라고 백화점에서 산 선물 세트를 확 밀쳐냈어요. 남편이 그 뒤로 군말 않고 제가 뭘 사든 따라오더라고요. 그날 엄마한테 선물 세트를 주면서 남편이 준비한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서방이 우리 딸 좀 잘 챙겨줘. 요즘 우리 딸이랑 사부인이 좀 그렇다며. 연말에 가족 모임도 하게. 내가 식당 예약할 거고 돈도 낼 거니까 꼭 시간 맞추자. 같이 밥 먹고 술도 한잔하면 오해하던 것도 풀릴 거야. 여기까지 들어보면 친정이 잘 사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친정 잘 사는 거 전혀 아니고 오히려 평범해요. 엄마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냐고 반대했는데도 저를 위한 거라고 꼭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모임만 가지자고 한 줄 아세요? 엄마가 그날 연말 선물 주고 싶다면서 남편을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비싼 프리미엄 패딩을 남편 몸에 대보면서 이게 낫겠다 하고 있는데 남편은 사양하지도 않았죠. 저게 좋다, 저건 별로다, 막내 아들처럼 굴길래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귓속말을 했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적당히 해. 우리 엄마 돈 없어. 어차피 당신이 다 갚아야 하는 거 몰라? 이때 남편이 선물인데 왜 갚아야 하냐고 묻는 거 있죠? 뻔뻔한 멘트에 깜짝 놀라서 벙쪄 있으니 엄마가 이미 패딩을 결제하고 택까지 뜯어버렸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 우리 엄마는 그저 남편을 절실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이 돈 하나도 안 아까워. 이서방이 우리 딸 잘 돌봐줄 거라고 믿으니까. 응? 이서방이 기둥이고 가장이잖아. 우리 딸 든든하게 좀 지켜줘.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나게 네네 하면서 엄마 이마를 쳐다봤어요. 분명 딴 생각하는 거겠죠. 사람 말 진지하게 안 듣고 딴짓할 때마다 눈이 아니라 제 이마를 봤었거든요. 남편과 질리도록 같이 산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너무 비싼데 그냥 환불하면 안 된다고 물어보니 엄마가 이리 말씀하셨어요. 택도 떼버려서 환불 안 돼. 괜히 내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니랑 잘 지낼 걱정이나 해라. 오늘 가서 모임 갖자고 해. 빈손으로 갈 건 아니지? 뭐라도 사가서 애교 좀 떨고, 응?
다 너를 위한 거야. 저는 행여나 엄마가 뭘 사줄까봐 알았다고 알아서 사가겠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바로 헤어져서 시댁에 갔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입은 패딩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 옷 어디서 샀냐? 얼마야? 비싸겠다. 예쁘네. 너희 아버지도 사드려야겠다. 저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건 너무 익숙해져서 저부터 먼저 시댁에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안 쓰고 어머님한테 어디서 샀냐는 질문에 백화점, 얼마냐는 질문엔 좀 졌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어디서 샀냐는 말에는 백화점 가면 판대요. 우리 엄마 얘기를 쏙 빼놓고 말하길래 소파에 앉아있다가 다시 현관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남편이 뭉구적 신발 벗으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가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준 거라고 말해버렸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저를 획 돌아보더니 또 시비를 거셨는데요. 뭐?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줬다고? 너네 집안은 이런 비싼 패딩 사줄 정도로 잘 살면 왜 시댁이랑 안 나누니? 그리고 우리 아들만 사주고 정작 나는 안 사줘? 하여간 사부인이나 너나 시댁에 정말 돈을 안 쓴다. 태훈아, 네 와이프란 년한테 돈 뺏어서 시모 옷 좀 사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혀를 끌끌 차길래 제가 집을 획 나와버렸어요. 엄마한테는 그런 사람이랑 모임 같은 거 갖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 생일이 됐으니까 엄마가 친정으로 오래요. 퇴근한 남편 데리고 갔더니 용돈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더라고요. 봉투가 빵빵해질 정도로 돈이 들어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엄마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우리 아들 같아서 주는 거라고 엄청 예뻐해 주셨죠. 그런데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엄마도 눈치채고 말을 걸어봤는데요. 왜 이서방, 돈이 너무 부족해? 이게 적을 리가 없는데. 아, 돈으로 줘서 그래. 선물로 줄 걸 그랬나? 남편은 엄마가 말하거나 말거나 꿍한 표정으로 단답만 했어요. 저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등짝을 때리며 웃으면서 감사 인사해야지 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것보다는 감사 인사를 잘했을 거예요. 건성으로 고맙다고 말하길래 엄마 기분까지 상할 것 같아 남편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어요. 급히 친정을 빠져나오면서 표정이 왜 그러냐고 계속 말을 시켜봤는데요. 남편 놈이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속 터져버릴 뻔했어요. 그때는 제가 추궁해도 말을 안 하더니 시댁에 가서 시모가 차려준 생일쌈 먹으며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장모님이 용돈 많이 주는 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왜 매번 주시는 거야? 쉬고 있는 건 당신이고 일하고 있는 건 난데. 내가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나? 당신, 설마 내 연봉 말했어? 제가 줘도 난리냐고 그런 거 말한 적 없다고 대꾸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작게 말한 걸 또 들었는지 저한테 또 한마디 해댔어요. 뭐? 용돈을 또 줬다고? 넌 그렇게 돈 많은 집안 딸이면서 나한테 돈 한 푼 안 쓰니? 우리 아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라고 해라. 사부인 보고 돈이 넘쳐나면 아들이 아니라 나한테 주라고 해. 저는 결국 폭발해서 시모한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저 싫어하고 괴롭히니까 엄마가 편들어 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시댁이랑 사이 안 좋은 거 다 남편 탓이래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시어머니 편만 들으니까 이 꼴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남편 놈한테 이 새끼는 돈 줘봤자 소용없다고 돈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남편은 막상 수중에 없어지니까 아쉬웠는지 달라고 손을 허우적대더라고요. 제가 그런 남편 손을 탁 치면서 소리쳤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나도 돈 좀 받아보면서 자존심 상하고 싶다. 난 시댁에 받은 돈 단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받지 마. 엄마한테 다 말해서 용돈이나 선물 싹 다 끊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차피 당신 내 편 들어줄 마음도 없어서 필요 없잖아. 남편은 몰랐다고 자기가 처신 잘하겠다고 빌빌대니까 시모가 역정을 냈어요. 뭐? 우리 아들이 거지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아쉬워할 줄 알았냐고? 불려시 같은 것이 살살 애교 떠면서 연기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 아들, 친정이랑 연 끊어. 우리 태훈이한테 앞으로 뭐 주기만 해. 싹 다 돌려보낼 테니까.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얘 하는 꼴 보니까 거지 같다고 소리치니 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하는 거 있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시모 말대로 하자며 남편이 입고 있던 패딩까지 벗겨버렸어요. 시모가 여우 같은 년, 본색을 드러내내 별소리를 다해도 돈봉투와 패딩을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져다주며 다시는 남편한테 뭐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진짜로 친정엄마도 저도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남편 푸념과 시모 괴롭힘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넌 시댁에 올 때 지갑은 들고 오긴 하냐?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지? 친정 갈 때마다 꼬박꼬박 선물 사간다고 하더니 오늘도 빈손으로 오네? 이런 식으로 절 긁길래 연을 끊고 싶었지만 친정 엄마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아이 둘 돌봐주시는데 시댁이랑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야 돌봐주시겠대요. 둘째 낳고 휴직하다가 이제 다시 복직을 알아보는 중이라 친정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게다가 우리 딸 좀 잘 봐달라고 시어머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보내줬다는 거 있죠? 제가 오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 어머님이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이럴수록 저는 돈을 줄 마음도 잘해볼 마음도 없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비아냥대도 제가 대꾸하지 않으니 시댁에 가면 침묵이 이어졌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는 거죠. 이제 아양 떨며 어머님을 꼽주거나 놀리는 것도 하기 싫어졌거든요. 물론 우리 엄마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시모가 싫어질수록 남편도 동시에 똑같이 싫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혐오가 정점을 찍게 해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 일이에요. 오랜만에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같은 얘기만 하는 거 있죠. 아니,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처가랑 저희 집이랑 거리가 꽤 있는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자주 찾아뵙기는 하잖아요. 이제는 버스 타고 올까 봐요. 제가 용돈을 주지 못하게 하니까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혼자 푸념을 늘어놓길래 조용히 하라고 여러 번 눈치를 줬거든요. 결국 저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친정 아빠가 지갑을 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서방, 여기까지 늘 운전해줘서 고마워.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자주 못 왔을 거야. 다음에도 필요하면 이야기해. 언제든지 줄게. 제가 됐다고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냉큼 받더라고요. 용돈 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오는 길에 얼마를 줬나 뺏어서 봤더니 무려 15만 원을 주셨어요. 남편은 행여나 제가 쓸까봐 돈을 세어보자마자 획 가져갔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 운전하고 있는데 머리를 세게 쥐어박고 말았어요. 당신 무슨 금붕어야? 용돈 받아서 기분 나쁘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자존심 상한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잘하는 짓이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나 이거 당신 편 들어주려고 받은 거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잘해. 계속 냉전 상태 유지하면 장모님한테 다 말한다?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럼 시모한테 말도 걸고 웃으면서 말하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은 제 편에 서며 싸우지 않게 잘 조율하기로 했고요. 저도 친정 식구들한테 남편에 대해 잘 말하겠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워낙 욕먹을 건더지만 해서 문제였어요. 기름값을 받았으면 다음에 친정에 갈 때 과일 상자 하나라도 들고 갈 법한데 남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네요. 눈치를 줘도 안 되고 대놓고 하라고 해도 안 하니 답답할 수밖에요.
친정 부모님 앞에서 남편의 이런 점을 꼰지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넉살 좋게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길래 저도 시댁에 지갑 하나 안 들고 갔어요. 똑같이 실실 웃으며 시모가 아무리 긁어도 무시해버렸죠. 그러자 한 번은 시모가 저보고 영악한 여우 같다며 또 한 소리 하길래 이왕 영악한 년으로 찍힌 거 남편을 제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모의 마수에 익숙해진 남편을 제 편으로 만들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생신날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1월달이 너무 싫었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생신이 2주 차이여서 늘 불안했거든요. 시모가 엄마한테 뭔 짓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남편한테 생일 케이크를 맞추고 식당을 예약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엄마는?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더 해줘. 케이크랑 식당만 조금 더 비싸게 해주면 돼. 제가 성을 내면서 그렇게 차이를 뒀다간 사돈지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생겨봤자지. 솔직히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사돈지간이라도 시어머니가 더 위지. 엄마가 그러는데 여자가 시집 오면 친정 사람이 아니라 시댁 식구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당신은 정씨 집안이 아니라 이씨 집안이라는 거야. 요새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시모가 그랬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100% 똑같이 할 거라고 윽박 질렀죠. 남편이 그럴 거면 아예 안 한다고 하길래 일단 우리 엄마를 위해 식당과 케이크를 예약했어요. 시댁 식구들 쏙 빼놓고 저희들끼리라도 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제가 예약하고 있는 모습을 쭉 지켜보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식당 어디 예약했어? 케이크는 얼마짜리고? 가격 좀 알려줘봐. 우리 엄마 생신 때 더 비싼데 해야 하니까. 제가 무시하니까 남편이 반 협박식으로 혼잣말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자꾸 이러니 시모랑 얘기를 해봐야겠대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진짜로 남편이 시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하고 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생신 때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돈으로 드리자. 엄마가 케이크 느끼해서 먹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랑 밥 먹고 싶지 않대. 시댁 식구들의 뻔뻔함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허하고 비웃으며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이때 말한 금액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동안 해드린 것도 없으니 이번 엄마 생신에 2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 안 된다고 하지 마. 칠순 때 당신이 선물 못하게 한 걸 생각해야지. 액수와 남편이 보이는 태도에 기가 차서 바로 반박했어요. 지금 예약하려는 케이크랑 식당도 우리 언니 돈으로 하는 거야. 우리 친정엄마 생신에는 돈 100만 원도 안 들어왔는데 왜 시댁엔 200씩 써? 그러자 남편이 성질을 부리면서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남의 집인데 더구나 내가 번 돈으로 한다는데 왜 이렇게 툴툴대? 내가 치순잔치 제대로 못해준 게 아직도 한스러워. 내가 왜 처가 눈치 봐가면서 본가에 해야 해? 하루 종일 당신 눈치 보고 처가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 남자가 어디 있어? 남편의 호통 소리에 자리에 일어나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시댁에 하는 만큼 친정에 똑같이 해야 해. 그거 안 지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번 돈으로 용돈 주는 거라고? 내가 직장이 없는 건 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이야. 그동안 시댁에 더 많이 갔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가서 시모가 속 끓는 소리 다 받아내고 살았어. 그렇게 효자 아들 하고 싶으면 이혼해서 하던가. 지지 않고 같이 소리를 질러대니까 남편이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맞는 말만 해서 할 말이 없겠죠. 날이 갈수록 부부 사이가 냉랭해졌지만 시어머니 생신은 찾아왔어요. 남편 혼자 시댁에 보냈다가는 무슨 선물을 하고 올지 몰랐기에 제가 따라가 봤는데요. 시댁에 가는 길에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저렇게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낼 정도면 시모가 남편한테 뭔 짓을 한 것 같더군요.
제가 그걸 중간에서 못하게 막았으니 시댁에 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됐어요. 이번에도 절 무시하고 속을 뒤집어 놓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는 거 있죠? 뭐가 그리도 기분이 좋은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이 제 짐까지 들어주시면서 이리 말씀하셨거든요. 얘야, 시간 딱 맞춰서 왔다. 조금 있다가 우리 딸도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음식 준비하자. 주방에 가보니 시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지 장바구니가 올려져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이상했지만 일단 장바구니에 있는 식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장바구니 안에서 흰색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길래 이런 두꺼운 주머니에 싸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나 싶어서 풀어봤더니 그 안에는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명품 지갑이었고 자세히 보니까 그 두꺼운 주머니 역시 명품 로고가 박혀 있었죠. 지갑을 펼쳐보니 시어머니 신분증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님 지갑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제 막 도착했는지 거실에서 시모와 신우 웃음소리가 들리길래 명품 지갑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한테 가서 물어봤죠. 당신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어머님 이번에 지갑 하나 장만하셨는데 이거 당신이 사드린 거야? 그런데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백화점에 간 적 없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더니 제 손에 든 지갑을 달라고 손짓하시면서 말하셨어요. 너는 왜 남의 지갑을 들고 난리냐?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뽑아다가 산 거다. 장바구니에서 식재료나 꺼내서 요리할 것이지 무슨 도둑년도 아니고 얼른 내놔라. 생사람 잡지 말고 내놓으라고. 어머님이 욕을 하시길래 돈이 어디 있길래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걸 사셨냐고 따졌죠. 물론 옆에 있던 신우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아가씨가 사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준 게 아니라고 하네? 신우가 펄쩍 뛰면서 자기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순간 심해부 눈치를 받고 아주버님은 지갑을 보자 얼굴이 확 굳어버렸어요. 신우는 제 이름을 빌려 아주버님한테 해명하려는 것처럼 줄줄 말을 이어갔죠. 올케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엄마 지갑을 바꿔드리겠어? 나는 남편 몰래 돈 쓴 적 없어. 시어머니한테 그럼 통장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시모가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난리치든 말든 곧장 시댁 안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시댁에 자주 와서 시모 통장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서랍을 획 여니 통장이 보이길래 얼른 봐버렸어요. 뒤에서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이름이 찍힌 걸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충격적인 건 믿기 힘든 금액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200만 원 정도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10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곧장 신우를 불러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여기 1000만 원이나 찍혀 있는데 아가씨가 보탠 거 아니에요? 단 한 푼도 안 보탰어요?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을 리가 없는데? 심해부도 충격을 받았는지 곧장 일어나 저에게 오더니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신우이를 타박하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돈 보내드렸어? 도대체 얼마나 보내드렸는데? 당신이 돈이 어딨어? 설마 대출 받아서 보낸 거야? 친구 보증 잘못 써줘서 몇 천만 원 깨진 건 생각 안 해? 왜 이렇게 신우가 절절매냐 싶었는데 보증을 잘못 써줘서 그랬던 겁니다. 신우는 아니라고 자기 억울하다며 돈 보낸 적 없다고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왜 우리 동생한테까지 그래? 내 적금 깨서 엄마 드린 거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 엄마 생신날까지 이럴 거야? 그런데 남편한테 적금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서 자동차 바꾸려고 모아놓은 돈 얘기하냐고 물었죠. 남편이 맞대요. 그 돈을 준 거래요. 상의는 하고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따지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부모님 칠순도 제대로 못 해드렸고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겼어.
두 부모 합쳐서 드리는 거니까 1,000만 원이라 해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버릇없이 우리 엄마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버릇없긴. 남편이 더 없었기에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와다다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시댁에 돈 안 쓴다고 어머님한테 얼마나 혼나며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큰 돈을 시댁에 보내버리고 말도 안 했다고? 이 정도로 돈이 남으면 우리 친정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보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당신이 받은 돈이랑 대우를 생각해봐. 이때 시모가 제 팔을 부여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우리 아들이 번 돈을 왜 남의 집에 줘야 해? 친정 신경 쓸 시간에 시댁에 신경 써라. 남편 잡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잘하라고. 먹히지도 않는 말로 절 조종하고 명령질하려고 하길래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고 어머님, 지금 당장 우리 돈 돌려주세요. 그 명품 지갑도 반품해서 돈 가져오시고요. 저희 피 같은 돈이에요. 우리 엄마가 용돈을 많이 줘서 이 지갑에 엄마 돈도 들어있을걸요? 우리 엄마 명품 한 번 사드린 적 없는데 어떻게 남의 집 엄마 호강부터 시켜줘요? 그것도 저한테 년년거리는 교양 없는 엄마한테요? 제가 이리 말하니까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시건방지다고 소리쳤어요. 그 와중에 제 편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어머님을 겨우 밀쳐내고 소리쳤어요. 우리 이혼해. 나 이러고 못 살겠어.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노력할 만큼 했다고. 제가 들고 온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까 시모가 이런 제 멱살을 잡으면서 윽박질렀어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아라. 이혼남이면 남들이 욕하고 흉본다. 태훈아, 얘 집 나가면 영영 안 돌아오게 생겼으니까 붙잡아. 너 이혼 당하니까 붙잡으라고. 결국 눈물이 나와서 엉엉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친정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아예 살림 합치자. 네 편 있으면 좀 더 버틸만 할 거다. 이런 시모가 어딨냐? 애들은 어쩌려고 이혼을 그리 쉽게 말해. 애들 봐서 참아라. 나도 너한테 맞출게. 어머님이 이리 말씀하셔서 좀 변하셨나 하는 마음이 1% 정도 생겼어요. 저한테 비아냥대는 버릇을 고치셨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댁 식구들이 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는데 정신이 딱 들만한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남편한테는 이리 말한 거 있죠? 걔 상태 어떠니? 이혼하자는 말 안 해? 당분간은 살살 달래가면서 기분 풀어줘라. 진짜로 친정엄마 데려오겠대? 걔네 엄마 데려오면 둘 다 눈물 콧물 쏙 뺄 거라서 2배로 힘들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 낄낄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시모는 그냥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이래놓고 제가 새벽에 몰래 빠져나갈까봐 자기 전에 절 불러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이혼하거나 도망가면 애들이 상처받아. 애들을 생각해서 참아라. 애들 다 크고 나서 이혼하면 내가 붙잡지도 않을게. 시어머니한테 애들 가지고 협박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일단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냐고요? 여기서 얌전히 있으면 바보죠. 애들 문제도 있었지만 어머님의 막말과 욕을 녹음해두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요즘 전화 내용 자동으로 녹음되잖아요? 애들도 시댁에서 지내게 해서 저희 집에 설치해둔 CCTV도 옮겨놨어요. 겉으로만 시무한테 순종적인 척 연기를 하고 이혼할 때 승소할 증거들을 전부 다 모아둔 거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여우 같은 년, 불려시 같은 년이라고 부르던 버릇 못 고쳐서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증거들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하자마자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는데요. 엄마가 데리러 오겠다고 하길래 짐을 다 챙겨놓고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또 애들을 두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로 나가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애들 이혼 가정으로 키우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애들 좀만 다르면
따돌리고 괴롭히더라. 우리가 양육권 빼앗을 수도 있어. 나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죄송하다고 말해라. 시어머니가 애들을 강제로 양 옆구리에 껴놓고 이리 말하길래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본을 틀어놨어요. 요즘 TV가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핸드폰이랑 TV가 연결돼서 아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시무랑 했던 통화 내역도 공개하고 CCTV 영상도 보여줬는데요. 시어머니가 자기가 욕하는 모습을 보고도 눈만 끔뻑이더라고요. 자기 처지를 모르는 것 같길래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저 이걸로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증거는 확실해서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겠죠? 어떤 판사가 이렇게 막말하는 남편과 할머니한테 양육권을 주겠어요. 그 길로 남편을 이혼 소송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쫓아왔어요. 진짜로 할 거냐고 하길래 이혼 소송에 가짜가 어딨냐고 말했죠. 멍청한 짓 하지 말라는 남편을 두고 친정으로 온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남편이 어이없다고 웃더니 뒤늦게 변호사한테서 위자료 3천만 원은 물론 재산까지 반반 뜯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나 봐요. 아파트 청약으로 성공한 강남권 청약 로또도 반반 나누게 생겼고 거기에 애들 양육비까지 내야 되니까 저랑 이혼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남편이 신혼집까지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이 집 아깝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당첨된 건데 이대로 헤어지려고 그래. 당신이 원하면 시댁이랑 연 끊자. 내가 아예 연락도 못하게 할게. 저는 이 집이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어차피 남의 집이 될 텐데 뭐가 아깝냐고 나가버리려는데 첫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혼해? 맨날 싸우더니 진짜 이혼하는 거야? 그럼 나 누구 따라가? 엄마 따라가? 아빠 따라가?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아니라고 아빠랑 안 싸웠다고 말해버렸어요. 애들 때문에 남편을 내쫓지 못하고 계속 살게 됐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일단 남편이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기어코 안 나가겠대요. 이혼 못한다. 우리 애들을 위해 안 할 거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첫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아빠, 이혼 당하기 싫으면 엄마한테 그만 좀 시켜. 엄마 힘들잖아.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해서 혼나는 줄 알았나 봐요. 주말마다 그랬어서 애들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도 나서서 남편 다리를 콩콩 때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아빠 참교육했어.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여기 엄마 집이니까 나가. 저도 몰랐는데 첫째랑 둘째가 남편을 싫어했나 봐요. 남편을 어려워하던 애들이 제가 갑이 되자 기가 살아난 것 같았어요. 하긴 전이랑 다르게 남편이 집안일을 해주고 고분고분해졌거든요. 전과 다르게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밝아진 것 같더니 남편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됐네요. 자식들한테까지 버려진 남편이 날이 갈수록 우중충해지더니 저한테 좋은 소식 하나 더 들려줬어요. 신우가 저보다 먼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거 있죠? 시모 생일날 돈 1,000만 원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알고 봤더니 신우도 100만 원을 보탰대요. 그걸로 아주버님이 뭐라 한마디 했는데 신우가 제가 덤비는 모습 보고 감명받았는지 똑같이 자기 시댁에 가서 뒤집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아주버님이 그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신우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갔다가 아무도 없으니 전화를 했대요. 남편이 저랑 이혼 안 하려고 붙들고 있다고 하니 신우가 갈 곳이 없다고 징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혼 안 할 거냐고요? 제가 미쳤다고 이런 놈이랑 같이 살겠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남편한테 넘기면서 아파트 정리하고 재산 분할 반반 하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무릎 꿇고 빌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우리 다시 잘 살아보는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탕진해서 친척집 가서 살게 생겼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떠나면 우리 애들 보고 싶을 거라고 울어버렸죠. 제가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사과만 받고 가래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전화하더니 진짜로 시모가 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피해자처럼 얼굴을 가리고 울더니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 콧물을 묻히길래 그런 시모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생각하세요. 아무리 마음 써서 남편 용서해도 어머님부터가 용서가 안 돼요. 애들한테 자 나가자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오른쪽 다리에, 남편이 왼쪽 다리에 매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달려와서는 시모와 남편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안 돼! 안 돼! 저리 가세요! 엄마한테 떨어지세요! 안 떨어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막둥이가 싫다고 울어버려서 남편이 안아주려고 하니까 획 피하더니 제품으로 도망와 버렸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경찰 부를 거라는 애들 목소리에 충격받은 얼굴이었죠. 그 순간 제가 시모와 남편에게 이리 말했어요. 일단 우리 애들이 당신이랑 어머님 용서하면 생각해볼게. 이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얘들아 하기도 전에 둘째 딸이 빽 소리를 질러댔어요. 나가시라고요. 할머니 싫어요. 아빠 싫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 아빠 아니야. 결국 그 길로 어머님과 남편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혼부부 청약을 얻게 된 집이라 저도 나가게 됐는데요. 친정에 있으면 부모님께도 민폐고 남편이 찾아올까봐 따로 독립도 했어요. 시모와 남편은 돈이 없어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살려달라는 전화가 아직까지 오고 있거든요. 제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근처에서 저를 만나기도 했어요. 여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내가 양육비 보냈다는 문자 보긴 했어? 제발 답장 좀 해줘. 나 이제 많이 변했어. 이제 당신이랑 합쳐도 돼. 당신 전혀 힘들게 하지 않을 거고 우리 엄마도 많이 변했어. 남편이 시모를 앞장 세우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아들 잘못 키운 탓이야. 그러니까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노후자금으로 모은 돈 다 넣어줄게. 응?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죠. 할머니께 노후자금으로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해뒀어요. 제가 끝까지 차갑게 대하니까 울더라고요. 단순히 저랑 다시 합치려고 연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수척해지고 삐쩍 마른 게 보기 싫었죠. 전 울든 말든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가니 애들이 반겨줬습니다. 환하게 웃는 애들을 보니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 재산, 양육비로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고요. 남자랑 같이 살아봤자 뭐 하나요? 돈만 드니까 연애는 잠시 미뤄두고 애들 먼저 열심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인연은 이어지겠죠. 저처럼 할 말 다 해도 시집살이 당하는데 묵묵히 참고만 계시지 마세요. 일단 내 것 주장 확실히 하시고 그래도 결혼 생활이 영 아니라면 저처럼 얼른 접으시길 바랄게요. 행복하라고 결혼한 거지 노예처럼 살라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저랑 다르게 부디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있길 바랄게요.